안녕하세요. 창의적인 분들을 돕고 있는 비디아티스트 용우수입니다. 얼마 전에 9월 7일에 애플 이벤트가 있었는데 제가 연휴를 보내다가 갑자기 이게 제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어제 2배속으로 정주행을 했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이렇게 필기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 기술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9월 7일 애플 이벤트에서 다뤄졌던 애플워치, 에어팟 프로, 아이폰 14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워치 7에 비해서 애플워치 8이 나아진 점이라고 한다면은 체온 변화를 이용해가지고 오뷸레이션이 언제 되는지 알 수 있다. 그것을 추정해낼 수 있다. 배란 주기를 알려주는 이런 기능이 들어갔다는 거 하나하고 그리고 크래시 디텍트인데 충돌 감지 기능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에 내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신고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아이폰 14에도 들어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 기능은 크게 와닿지는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워치 시리즈 8이 굉장히 잘 팔릴 것 같은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여성 건강과 관련된 기능 때문입니다. 여성분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기능을 제공해주는 스마트워치가 지금 전 세계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건강과 결부지어가지고 팔게 된다면은 액세서리로서의 시계에서 내 건강을 위한 도구로서 사는 거기 때문에 가격 탄력성이 낮아지지 않을까. 제가 만약에 여자친구가 있다고 하면은 이 기능 때문에만이라도 사줄 것 같아요. 그래서 체온 측정을 통한 오뷸레이션을 추측해주는 이 기능에 대해 가지고 크게 평가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거는 정말 여성분들로 하여금 구매를 결정짓게 하는 기능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애플워치 시리즈 8도 굉장히 잘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애플워치가 저도 지금 착용을 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워치의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산다? 솔직히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10분 활용하는 사람은 조깅할 때 몇 미터 달렸는지 운동 기록하고 이런 거는 다른 스마트워치에도 다 있는 기능이에요. 애플워치만의 특별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크게 없거든요. 이 애플워치를 이용해가지고 뭔가 조작을 하고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자기가 이 소비한 것에 대해서 그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거지 솔직히 이걸로 뭔가를 하는 것보다 그냥 휴대폰 빼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냥 휴대폰 본체를 들고 조작을 하면은 워치를 사용할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뭐든지 빠르게 더 할 수 있어요. 이 워치를 반드시 사야 하겠다라는 기능적인 소비자 편익이 사실상 없었어요. 사실 사놓고 합리화하는 거였죠. 저도 시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시계는 사실 기능성으로 사는 거라기보다는 액세서리로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람도 안 되는 시계에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쓰기도 해요. 그게 유구한 역사를 가진 스위스 명품 브랜드에서 장인이 손으로 만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애플워치만큼 접근할 만한 가격대이면서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 사실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괜히 짜치는 브랜드 찾는 것보다는 애플워치가 더 나으니까. 그래서 7년 연속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워치가 되지 않았나. 근데 이번 애플워치 8은 적어도 여성분들에게 있어서는 기능적으로 이거 꼭 사야 되겠다 라는 명확한 소비자 편익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도 액세서리로서 예쁘니까 많이 팔렸지만 애플워치 8은 더 잘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플워치 SE는 사실 특별한 게 없었고 이번 애플 이벤트의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게 애플워치 울트라였는데 기존 애플워치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합리화를 하던 간에 그냥 패션 액세서리로서 많이 팔렸어요. 어떤 기능적인 측면 때문이 아니라. 근데 이 애플워치 울트라는 정말 프로페셔널한 기능이 들어간 액티비티 워치로 나왔거든요. 전면 글래스가 사파이어 글래스고 글래스는 코너가 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티타늄으로 둘렀습니다. 49mm짜리 굉장히 큰 시계인데도 티타늄 소재를 쓴 덕분에 그렇게 무겁지는 않은 것 같고요. 요즘 명품 시계들을 보면 티타늄 소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이제 브랜드들이 있어요. 스테인리스만큼이나 부식에 강하고 가벼우면서 스테인리스와 비슷한 촉감을 내주는데 명품 시계 중에서는 위블로가 티타늄 소재를 밀고 있는데요. 실제로 착용해보시면 알겠지만 스테인리스 시계에 익숙해져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티타늄 시계를 더 돈을 주고 사고 싶은 마음은 없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액티비티 시계니까 무게가 중요하니까 티타늄을 쓴 것이 이해가 됩니다. 애플워치 울트라는 영하 20도에서 영상 55도까지 그리고 샥 레지스턴스 이런 것들이 군용 시계로서 적합한 그런 인증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프로페셔널 툴 워치로서 사용될 수 있는 패션 아이템 이상의 뭔가가 있는 최초의 애플워치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잘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다이버분들이 하는 유튜브 채널 같은 거 보면은 한 손에는 롤렉스 같은 거 기존의 기계식 시계를 차고 한
한쪽에는 또 이제 전자로 된 최신 다이버 시계를 쓰는데 이게 이제 100m까지 들어갈 수 있고 오셔닉이라는 어플과 연동해가지고 실제로 레크레이셔널 다이버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인증과 표준 규격을 따랐습니다. 이러한 실제 프로페셔널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손목에 있을 때 예쁘면 이제 뭐 다이버 시계인 롤렉스 서브마리너나 오메가의 시마스터나 이런 것들처럼 패션 시계로서도 아우라를 좀 더 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실물이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손목에 얹고 다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왜냐면 49mm예요. 뭐 이 정도 크기가 되는 시계들을 뭐 명품 시계 중에서 찾아보면은 파네라이라고 있는데 그 시계가 이제 손목 두꺼운 분들이 잘 어울리는 시계로 유명하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것 중에서 제일 큰 사이즈도 47mm예요. 이게 47mm요? 네네. 와, 너무 크다. 시계밖에 안 보이는데. 근데 그것보다 2mm가 더 크기 때문에 제 손목에는 진짜 어림도 없을 것 같고요. 롤렉스 서브마리너도 지금 착용을 해보면 지금 이게 40mm짜리 시계인데 여기서 1cm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어울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계의 본질은 툴워치로 시작을 해도 결국에는 액세서리이기 때문에 예뻐야 됩니다. 일상적인 캐주얼 룩에서 이 애플워치 울트라가 예쁘다면은 정말 많이 팔릴 것 같아요. 한 가지 안심되는 게 있다고 하면은 파네라이 같은 경우에는 정사각형 느낌으로 이 좌우의 길이도 큰데 애플워치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예거의 리베르소나 이런 것처럼 리베르소도 40mm인가 41mm짜리 있는데 그게 손목에 올라왔을 때 그렇게 큰 느낌이 없어요. 이게 좌우가 작으니까. 그래서 애플워치 울트라도 실제로 차보면 스펙상으로는 49mm이긴 하지만 그만큼의 존재감은 있지 않을 것 같다. 왜냐면 좌우가 길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캐주얼 룩에 잘 어울린다 하면은 이것도 굉장히 잘 팔릴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스마트워치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비관적인 사람이에요. 이미 지금 우리가 휴대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디스트랙션이 심한데 이 손목에서 계속 알림이 오는 게 그게 이제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혼자 생각하고 연구하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인데 자꾸 시도 때도 없이 알람이 오고 아예 알람을 끄고 사용하자니 굳이 스마트워치를 쓰는 이유가 없고요. 저는 사실 이 시계가 제 시계는 아니고 드래곤 오션이라고 제가 아는 동생 시계를 좀 빌려서 차는 편인데 애플워치보다 객관적으로 멋진 시계가 있다? 그러면은 안 차게 되는 것 같아요. 잘. 조 로건이 이제 마크 저커버그하고 인터뷰하면서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You're sitting in a meeting and your wife texts you and it pops up in the corner of your glasses and you want to respond but you don't want to like pull out your phone because that's kind of rude, right? So you just kind of like, I don't know, twitch your wrist a little bit, maybe like this, like some super discreet motion that no one even knows you're doing it and you just like send a message. And That seems like a massive distraction. I mean, people are already distracted by their phones. Like when people get a text message and they're like, hang on a second, I just gotta answer this real quick. And you're like, okay. And you're sitting there having lunch with someone and they're not talking to you anymore because they're looking at their phone. But now they're going to be looking at these AR glasses and just thinking out text messages. And you won't even know that they're distracted. They're just going to be not connecting with you. I don't know. I actually think 저는 조 로건의 말에 굉장히 동감을 해요. 이 애플워치를 소개할 때도 여러분들이 아끼는 사람과 물건과 항상 연결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하는데 Series 8 is designed to keep you connected to the people and things that you care about most. 그렇게 항상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지금 나한테 제일 중요한 내 앞에 있는 사람과는 연결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이 좋은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전화, 문자 말고는 모든 알림을 꺼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워치나 스마트 글래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집중을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전화나 알림을 받아야 되는 그게 생계인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는 의미가 있겠지만은 이게 좋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에 시계의 본질은 패션 액세서리인 것 같아요. 롤렉스 서브마리너가 300m 잠수가 되는데 누가 300m 잠수하려고 이 시계를 사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시계의 본질은 패션 액세서리고 애플이 그 점을 굉장히 잘 이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워치가 저한테 효용이 없는 거지 대중에게 효용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잘 팔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에어팟 프로였는데 뭐 업그레이드 됐겠죠. 이거는 사고 싶은 사람 사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최근에 에어팟 프로를 하나 더 샀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게 좀 맛이 가가지고 그래서 지금 쓰는 거 조금 맛이 가면은 요거 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폰 14인데 아이폰 14 같은 경우에는 굳이 살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단 프로세서도 재탕이고 새로운 폰을 산다면은 14을 사는 거겠지만 기존의 13을 쓰고 있다면 굳이 업그레이드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폰 13 프로를 사용하다가 아이폰 13 미니로 왔는데 스티브 잡스가 생전에 굉장히 고집을 피웠던 게 뭐냐면은 아이폰은 한 손으로 작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요즘엔 이걸로 미디어 감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화면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저처럼 미디어 감상을 많이 하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는 이 정도 미니 사이즈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저는 이게 있는데도 이걸로 메인폰을 바꿔서 지금 6개월 넘게 사용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폰 13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속주머니에 넣게 되면은 이게 너무 거대하다 보니까 이게 핏이 뒤틀려요. 여기가 너무 무거우니까. 근데 미니 같은 경우에는 뭐 청바지에 넣거나 이런 속주머니에 넣거나 했을 때 핏을 거의 해치지 않고요. 가볍고 한 손 조작이 가능하고 최신 스마트폰 중에서 잡스가 의도했던 그 아이폰의 사용자 경험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는 아이폰 13 미니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니가 단종된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샀고요. 너무나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수명이 닿을 때까지 최대한 써볼 계획이고요. 어차피 저는 투폰을 쓰기 때문에 요거를 메인폰, 요거를 촬영용 폰, 이제 이거는 아이폰 14 프로로 바꿀 것 같긴 하지만요. 그래서 일반 아이폰 14하고 아이폰 14 플러스는 뭐 그냥 사고 싶은 사람 사면 되는 거고 아이폰 14 프로하고 프로 맥스를 보면은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똑같아졌어요. 화면 크기하고 배터리 지속 시간만 빼면은 이제 거의 아이덴티컬한 제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크기 빼고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A16 칩이 적용이 됐고 지금 그 어떠한 시중에 나와 있는 스마트폰도 이 A16 칩의 연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요만한 하우징에다가 플레이스테이션의 프로세싱 파워를 넣어갖고 다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블랙, 실버, 골드, 딥 퍼플 뭐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 컬러는 별로 신경 안 쓰고요. 뭐 남자들은 거의 블랙 아니면 실버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프록시미티 센서를 전면 디스플레이 밑으로 내렸고요. 그래서 이 노치가 작아졌고 다이내믹 아일랜드라 그래서 이제 안면 인식을 위한 그 모듈이 달려있는 부분을 하나의 UI의 연장선으로서 사용하는 이런 기능이 나왔는데 이게 1등하고 2등의 차이인 것 같아요. 삼성은 핀치홀이라고 해가지고 전면 카메라를 감춰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자랑스럽게 이렇게 내놨는데 시장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죠. 애플은 이게 우리가 감춰야 될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UI 디자인이다. 우리의 매끄러운 사용자 경험을 위해서 우리가 의도해서 이렇게 만든 거다. 이게 1등과 2등의 접근 방식의 차이인데 용호수도 좀 이렇게 우기는 게 많죠, 사실. 그래서 이 다이내믹 아일랜드는 애플이 왜 세계 1등인지 알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이게 기술적으로 1등인 것도 있지만 아이디어적으로도 이 그리드 밖에서 생각하는 1등다운 생각이었고요. 이번 애플 이벤트를 보면서 뭐 이것도 그렇고 굉장히 애플 주주로서 안심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다이내믹 아일랜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드파티 회사들에게도 권한을 부여한다고 하니 카카오 내비게이션이나 뭐 스포티파이나 이런 것들하고도 연동이 다 되어가지고 내비게이션을 보는 와중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뭐 실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14 프로는 나오자마자 살 생각이고요. 이렇게 나오자마자 사야겠다는 생각이 든 또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 카메라 기능입니다. 4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가 들어갔는데 사실상 우리가 사용하는데 1200만 화소로도 크게 불편함은 없어요. 애플 카메라가 똑딱이 시장은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본 카메라 출하량이 70%가 날아가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애플 카메라가 똑딱이 시장을 뺏어온 것에는 이제 성이 안 찼는지 프로페셔널 카메라의 시장까지도 가져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4800만 화소는 사진을 위한 기능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고화소로 촬영을 하게 되면은 크롭 인을 할 수도 있고 이 많은 화소들로 인해서 노이즈 알갱이도 작아집니다. 이제 광량이 충분한 환경에서는 프로페셔널 카메라를 대체하기 직전까지 왔다. 광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픽셀 4개를 하나로 묶음으로써 이미지 퀄리티를 높여줍니다. 요즘 인터넷 쇼핑몰들 보면은 정말 대부분 이 애플 카메라로 촬영을 해요. 네가 이 옷을 입으면은 네가 평소에 사용하는 이 애플 카메라로 찍었을 때 이런 느낌이 나온다. 애플 카메라 원본 색감 그대로예요. 무보정이에요. 이게 어떤 하나의 기준이 됐기 때문에 프로페셔널 카메라보다 오히려 이걸 더 선호하는 경향도 있어요. 4800만 화소가 된 만큼 프로페셔널 카메라의 어떤 영역도 이제 넘보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메인 카메라 24mm 와이드 앵글
이게 65% 사이즈가 올라가서 low light performance가 2배 올라갔다 그러고요. 이렇게 센서 사이즈가 커졌고 4800만 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배 줌 앵글이 나온 거예요. 이건 이제 소니의 클리어 이미지 줌하고 비슷한데 센서 중간에 있는 화소들만 이용해서 화질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줌을 하는 건데 센서 사이즈 자체가 65% 늘어났고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미지 센서만 이용해 갖고 촬영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광량이 담보된 상황에서는 제가 이 기술적인 것들을 봤을 때 이 아이폰 13에서 나왔던 그 정도의 화질은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이걸로 찍으면은 뭐 잘 안 나올 거다 이러는데 센서 사이즈 크기 자체가 커졌고 클리어 이미지 줌 방식이기 때문에 꽤나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프로로라고 해가지고 애플에서 제공하는 RAW 포맷이 있는데 여기서 4800만 화소가 지원이 된다. 이제 소니 캐논의 영역을 넘보는 거죠. 사진기에 있어서. 화소수가 올라감에 따라 용량 압박이 있을 거기 때문에 RAW 포맷으로 사진 많이 찍으실 분들은 용량 업그레이드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컴퓨테이셔널 포토이기 때문에 이 딥퓨전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노출을 해서 하나로 합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의 이런 카메라들보다 오히려 화질이 더 좋을 때도 있어요. RAW 단계에서 프로세싱을 한 다음에 최종적인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이런 기술도 아이폰 14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제 정말 기존의 트레디셔널한 카메라를 제가 이게 업인데도 추천드리기가 힘들어요. 와이드 앵글 카메라도 이미지 센서가 커졌고 저조도 환경에서 3배 더 좋아졌다고 하고요. 이렇게 이미지 센서가 커졌는데도 센서 시프트 방식으로 손떨림 보정을 계속 해주는 것도 놀랍고요. 저조도에서 이렇게 좋아졌다는 것만 해도 이거를 카메라로 사용하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안 살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면 카메라에 오토포커스가 생겼다고 하는데 센서 크기가 작으면은 모든 것들이 포커스에 들어와요. 근데 이제 센서 크기가 커지면은 오토포커스가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토포커스가 들어간 건데 이제 이것도 뭔가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적어놨죠. 사실 이런 점들이 애플을 1등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프로레즈로 촬영이 된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기능은 사실상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애플 카메라에서 프로레즈 포토2로 찍으면은 용량이 엄청나게 커져요. 라이트닝 케이블이 USB 2.0인데 프로레즈로 된 파일을 언제 옮기고 있습니까? 프로레즈가 파일 크기가 작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엄청 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H.264 그리고 그것보다 2배 이상 용량이 작은 H.265 이런 것들에 비해서 최소 4배 이상 용량이 큽니다. 그거를 언제 에어드랍으로 옮기고 있고 USB 2.0으로 옮기고 있고 사실상 그냥 없는 기능이라고 보면 되고요. USB 3.0이나 썬더볼트가 적용이 되어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해도 H.265 자체로도 화질이 전혀 나쁘지가 않은데 내가 무슨 극장에 개봉하는 영화를 찍는 것도 아니고 굳이 프로레즈로 찍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환경에서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H.265 코덱도 넘치는 화질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유명무실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13에서 프로레즈 기능 넣어줄 때도 저걸 굳이 왜? 이런 생각을 전 했는데 하는 이유는 알죠. 애플이 제공하는 방향성이 이렇다. 나중에는 여기서도 전문적인 비디오까지도 찍을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어떤 포부를 나타내는 걸로는 좋았는데 실용성은 없다. 쓰지 마라. 이렇게 정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액션 모드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뭐 고프로나 인스타 360이나 이런 데도 원래 다 들어있던 기능이었는데 빠른 편집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유용한 기능일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짐벌이 필요 없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짐벌 광고가 용호수 채널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안 한 지 2년이 넘은 것 같아요. 아니 아이폰 자체에서 그냥 손으로 들고 찍어도 그 정도가 나오는데 뭐하러 이만한 걸 사가지고 뭐 하나하나 그 축 맞추고 언제 그러고 있어요. 그냥 이거 들고 촬영하면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촬영하고 있던 게 저희 사무실 소개하는 영상이었거든요. 그것도 그냥 이거 들고 핸드헬드로 찍었는데 뭐 거의 짐벌로 찍은 것처럼 나왔어요.
짐벌 시장은 그 끝이 정해져 있다. 지금 애플이 이렇게 기술을 선도해 나가는 걸 보면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시네마틱 모드도 4K 30fps 까지 지원을 하네요. 요거는 직접 사용을 해봐야 되겠지만 애플 공식적인 이미지로 봤을 때 더 이제 이 오브젝트의 가장자리를 이렇게 따주는 이런 것들이 더 정교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 노트북용으로 나와 있는 M2 칩 정도의 프로세싱 파워를 이 휴대폰에다 넣을 수 있게 되면요, 여기다가 자이로스코프를 넣어가지고 실시간으로 그 자이로스코프에서 나오는 정보를 활용을 해가지고 손떨림 보정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크롭되지 않고 마치 시네마틱 영화에서 나오는 짐벌 무브먼트가 나오게 될 건데, 사실 이게 소니 카메라에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니 카메라 안에 들어있는 프로세서에 그 프로세싱 파워가 모자라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거를 연산을 못 해줘요. 그래서 소니 카탈리스트라고 따로 어플을 설치를 해가지고 이 자이로스코프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손떨림 보정을 해줄 수 있는데, 그 결과물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근데 애플은 이 카메라에서 그거를 수년 내에 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이로스코프를 이용해가지고 이 액션 모드가 정말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4800만 화소 디퓨전 기능을 이용한 컴퓨테이셔널 포토그래피, 그리고 기존 시네마 장비를 어느 정도 대체하는 액션 모드나 시네마틱 모드, 이제 소니나 캐논에서 나오는 크롭 센서 카메라들 있죠. 이제 그 영역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얼마 안 가서 대체를 할 것 같아요. 소니는 이미지 센서 자체를 만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괜찮겠지만, 캐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미지 센서를 만들지도 않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하기는 힘들지 않아질까. 저부터도 저희 쇼핑몰에서 이런 융 팔 때 이미지 전부 다 이 애플 카메라로 찍었어요. 그냥 기본적인 고효율 이미지 코덱으로 찍어서 인터넷 쇼핑몰에 썼는데요. 아무도 뭐 화질이 모자라다, 뭐 프로페셔널한 이미지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카메라 추천 영상 이런 거 안 만드는 거예요. 그냥 아이폰으로 찍으면 되는데 뭐하러 이런 구닥다리 카메라를 사요. 정말 소득이 많아서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은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대의 효용을 위해서는 애플 카메라가 지금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에 뭐 입문용 카메라 추천, 이런 영상들이 진짜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강의 찍으면서 소니 알파 6500을 이용해서 하이브리드 로그 감마로 이 해질녘을 촬영을 했는데, 그것보다 그냥 아이폰 11은 HDR 촬영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디퓨전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미지를 합성해서 컴퓨테이셔널로 이 동영상을 만들어주니까 아이폰 12도 아니고 13도 아니고 11이 알파 6500보다 DR이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모든 아이폰 푸티지, 컬러 그레이딩을 따로 한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제가 만든 럿을 적용만 했거든요. 이 컬러 솔루션도 정말 많이 판매가 됐는데, 제가 이번에 동영상 튜토리얼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시간으로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보신 것 같은 그런 색감을 구현하기 위해서 구매를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영상에서도 지금 제가 그 럿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쓰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적당히, 가격도 조금 있기 때문에 뭐 입문자분들에게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요. 그냥 쓰실 분들만, 저하고 똑같은 색감이 많아지면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뭐 적당히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정도에 있었던 페이스북의 발표가 생각이 났는데요. 그때 페이스북이 메타로 바뀌었죠. The word meta comes from the Greek word meaning beyond. For me, it symbolizes that there is always more to build. 그거 보고 나서 저는 메타 주식 갖고 있던 것 전부 다 팔았고, 결과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최고 경영자의 어떤 비전이나 사람 됨됨이나 이런 게 중요한데, 저는 누군가가 이제 관상학적으로 겹쳐 보였고, 그리고 메타가 제시하는 미래상에 대해서 저는 그런 미래가 오지 않았으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량 매도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이죠. 이번 애플 이벤트를 보고 나서 왜 버크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 40%가 애플인지 알게 되었고, 그냥 애플 주식은 조금씩 분할 매수하면 사실상 리스크가 크지 않구나, 모든 테크 기업을 통틀어서 가장 안전한 기업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See you soon, guys. 아이폰 13 미니가 확실히 저한테는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작게 컴팩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게